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카우보이 비밥으로 유명한 감독 와타나베 시니치로의 오리지널 작품으로 재즈 힙합과 검술 액션이 어우러진 스타일리시한 장면 연출이 특징이며 해바라기 향기가 나는 사무라이를 찾아 나선 주인공 일행의 여정 속에서 여러 사회적 풍자를 담아낸 퓨전 사극 애니메이션 사무라이 참프로입니다. 본 영상은 사무라이 참프로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일본의 중세와 근세 사이에 존재하는 에도시대 중순 요코하마에 있는 한 마을의 찻집에서 일하던 소녀 휴우는 어느 날 대관의 아들이 주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못마땅해 하던 중 우연히 무일푼으로 가게를 방문한 무겐이란 인물을 만나게 되고 이에 휴우는 대관의 아들을 쫓아내주는 대신 당고 50개를 달라는 무겐의 제안에 거래 조건을 당고 30개로 깎아보려 하지만 자신이 실수로 대관 아들의 얼굴에 차를 쏟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서 결국 그에게 당고 100개를 내걸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관 아들의 부하들을 상대하게 된 무게는 사사키 류지로란 인물의 팔을 자르는 것을 시작으로 그 부하들을 대부분 쓰러뜨리며 대관의 집안에서 가장 강한 검객인 야규가의 칼잡이들을 자신의 앞에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 그 순간 찻집에 들어선 진이란 인물을 발견한 무게는 그가 엄청난 실력자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무작정 칼을 맞대보았다가 진이 좀 전에 행차했던 야규가의 칼잡이들을 모두 해치웠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강한 상대의 등장에 몹시 흥분한 무게는 대관의 아들을 처리하는 것도 있고 신나게 진과 검술을 겨루던 중 자신에게 팔이 잘린 사사키가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 화재에도 계속 검을 부딪히던 두 사람은 갑자기 출동한 대관의 부하들에 의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며 대관의 아들이 화재에서 죽었다는 이유로 많은 고문을 당하는 것은 물론 공개 처형당할 위기에 놓이고 맙니다. 한편 일하던 가게가 불타 사라짐과 동시에 지금껏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휴우는 감옥에 갇힌 무겐과 진을 찾아가 자신이 둘의 목숨을 구해줄 테니 해바라기 향기가 나는 사무라이를 함께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곧장 불꽃놀이에 사용하는 화약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공개 처형식이 펼쳐지는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는데 각오는 됐나? 난 말이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생각하지. 이 해를 보는 것도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이제 좀 무릎 꿇고 빌 마음이 생겼느냐? 네놈한테 목숨을 구걸해 살아가느니 대가리 확 받고 죽는 게 낫겠어. 그거 좋군. 찬성이다. 소원대로 지금 당장 저승 길로 보내주매. 정마 가만히 있어라. 이젠 해결을 봐야지. 좋지. 이 사람들이 나랑 한 약속을 벌써 잊은 거야. 뭐야? 그래, 이놈부터 패고. 좋아. 엽전을 던져서 만약 앞이 나오면 둘이 실컷 싸우셔. 뒤가 나오면 둘 다 날 따라와. 그렇게 해바라기 향이 나는 사무라이를 찾아 나서게 된 무겐과 진은 그 사무라이의 향기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가르쳐주지 않는 휴후의 태도에 우선 적은 돈으로 끼니부터 때우려 하다가 우연히 최근 마을 사람들이 귀신에 올려 사라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에 그 귀신을 잡아주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술과 당고를 얻어먹은 세 사람은 식당 주인의 권유로 대중탕 근처에 있는 낡은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어가려던 중 무게는 그 주변을 지나던 어느 여성을 만나 다른 곳에서 술자리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에 의해 독을 섭취하게 된 무게는 사사키가 자신이 그의 팔을 잘랐던 일에 대한 원한으로 그 여성을 비롯한 여러 살인 청부업자들을 고용했음을 알게 되며 황급히 휴가 머물고 있던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그 사이 사사키의 부하였던 오니와카에게 붙잡힌 휴우는 그가 흉한 외모와는 달리 심성이 매우 착한 사람임을 깨달으며 지금껏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오니와카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준 뒤 자신의 주변을 날아다니던 반딧불을 잡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 후 오두막으로 돌아온 무겐과 교전하던 오니와카는 독에 중독된 무겐을 감싸던 휴우가 사사키에게 죽을 위기에 놓이자 곧장 그의 목을 조른 뒤 더 이상의 싸움을 원치 않는 그녀를 위해 무겐의 공격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이에 죽음의 고비에 놓인 오니와카는 휴우가 유일하게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과 그녀의 존재로 인해 자신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을 남기며 수많은 반딧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에도에 도착한 세 사람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무작정 창가비 대신 칼을 맡기고 많이 먹기 대회에 참가하여 이긴 사람이 모든 창가비를 갖는다는 규칙대로 다시 자신들의 칼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붕장어 덮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나 셋 중에 유일하게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은 휴우가 실수로 기권한다는 표시인 합장을 해버리면서 세 사람의 무기가 모두 조지라는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물건을 되찾기 위해 조지의 청대로 에도의 관광 가이드를 해주게 된 세 사람은 그가 자국인 네덜란드에서 동성애자로 차별당할 당시 이하라 사이카쿠의 남색대감이란 책을 보고 일본을 동성애 천국이라 착각했음을 알게 되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총독으로서 일본 관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에도를 방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휴우는 네덜란드인인 그라면 해바라기 향이 나는 사무라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어머니의 유품인 단부에 달려있던 그 사무라이의 물건, 즉 해골 모양의 장식을 조지에게 보여주는데, 해바라기 향이라는 사무라이 몰라요? 난 해바라기가 네덜란드인이 가져온 꽃이란 것밖엔 몰라요. 그 사람이 이걸 갖고 있었어요. 어서 빨리 감추세요. 이 나라에선 위험합니다. 나가사키에 간다면 분명 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미안한 말이오만 이 강은 보기보다 꽤 얕어. 몸을 던지려면 다른 데를 찾는 게 현명할 거야. 자살할 것처럼 보였나요? 이런, 내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나? 친구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 목적지를 나가사키로 정한 세 사람은 여행비를 벌기 위해 각자 하마마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장어구이 가게 일을 맡게 된 진은 우연히 좀 전에 다리 위에서 만났던 신호란 인물과 재회하게 되고, 이에 그는 신호의 주문대로 장어구이를 만들려 하지만 살아있는 장어를 손질은커녕 잡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녀의 도움을 받아 하루 장사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날 밤 서투른 솜씨로 신호에게 장어구이를 대접한 진은 그녀가 남편의 도박빚으로 인해 다음날부터 유곽에 팔려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처음 만날 당시 강에 몸을 던지려던 이유도 신호가 가장 중요시 여기던 자유를 잃는 것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진은 그녀가 놓고 간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포목점 여주인의 기생집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그녀는 더 이상 바깥 세상과 인연이 없는 자신에겐 필요 없는 물건이라며 우산을 작별 선물로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신호를 만나러 온 진은 이번엔 그 가게 종업원들로부터 기생을 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자 때마침 투구벌레 싸움으로 큰돈을 번 무겐에게 금전을 빌려 다시 유곽을 방문하게 되고, 이에 신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진은 그녀가 이혼 의사가 없는 남편 때문에 평생 기생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든 자신이 신호의 자유를 되찾아줄 것을 결심하며 그녀를 강 너머에 있는 이혼절로 보낼 것을 계획합니다. 어디가? 둘이 도망이라도 갈 거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젠 둘이서만 여행해줘. 지금 떠나면 너랑은 절교야. 미안하다. 이 바보! 갑시다. 강 건너 이혼절이 있어. 그곳에 들어가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3년은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럴 바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는 게. 그날 다리 위에서 사실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오. 그래요. 그때 당신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난 당신과 가겠어요. 어서! 당신 설마 난 이제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요. 그게 당신 아내로 살았던 그동안의 값이야. 진, 고마워요.
그리고 얼마 후 카미가타에 도착한 세 사람은 그곳에서 우연히 무겐의 고향 사람인 무쿠로와 그의 동생 코자를 만나게 되며 그들로부터 함께 6만 냥의 금화가 실린 막부의 화물선을 탈취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고, 이에 무겐은 자신이 휴를 나가사키까지 지켜주기로 약속했음을 밝히며 그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무쿠로는 살기 위해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무겐이 이제 와서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웃으며 이번엔 자신과의 동업을 조건으로 말타기 승부를 제안합니다. 그 내기를 받아들인 무겐은 절벽 끝까지 말을 몰아 남떠러지에서 매달리는 것에 성공하지만 무쿠로가 자신보다 더욱 아슬아슬하게 멈추면서 결국 화물선의 금화 강탈 작전에 협력하게 되고, 한편 여동생인 코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휴우는 그녀가 본인의 오빠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혐오하지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약함 때문에 차마 가족의 곁을 떠나지 못했음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코자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무겐이 자신을 데리고 떠나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무쿠로의 작전대로 그의 해적선을 몰고 막부의 화물선에 도착한 무겐은 그곳에서 막부의 관리인 시렌과 손잡고 자신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떠넘긴 무쿠로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신이 탄 배에 모든 막부의 병사가 몰려든 사이 그가 유유인 내통자와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무쿠로가 던져넣은 폭약으로 인해 큰 폭발에 휩쓸린 무겐은 자신이 고향 친구에게 또다시 배신당했음을 깨달으며 몸이 가라앉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사실 무겐은 당시 사츠마번의 속국이었던 류큐 왕국 출신이었으며 그가 살던 곳은 죄인들을 가둬놓은 유배지였기에 부모가 범죄자란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잔인한 짓이든 서슴없이 행해왔고, 그러던 어느 날 무쿠로로부터 사츠마번의 흑설탕 운반선을 빼앗자는 제안을 받게 된 무겐은 그 배로 이 섬을 탈출하자는 말에 그날 밤 단신으로 사츠마의 관리들과 교전하지만 그 틈에 배와 물건을 빼돌린 무쿠로가 자신만 홀로 남겨둔 채 코자와 먼저 떠나버리면서 결국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총살당할 위기에 놓이고 맙니다. 뭐야, 또 이놈들이냐? 안 돼. 이봐, 난 아직 가고 싶지 않다고. 별들은 왜 저렇게 아름다운 걸까? 난 이렇게 슬픈데. 별들이 뭘 알겠냐? 저기서 보면 우린 모래알 같은 존재인데.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 이 지옥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어서 끝을 보자. 근데 니들 손에 죽는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난 오로지 내 힘으로만 살아온 놈이니까. 그럼 지옥도 내 힘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 대체 다들 어디 간 거야? 무겐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뭐라고? 배고파. 한편 무겐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진은 그의 복수를 해달라는 코자의 부탁에 무쿠로를 찾아가 단숨에 그를 해치워버리지만 그 순간 자신이 그녀에게 속은 것이라는 무쿠로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되며 코자가 연인이었던 시렌과 함께 도망치기 위해 자신에게 무쿠로의 제거를 맡긴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무쿠로를 찾아다니던 무겐과 마주친 진은 그에게 자신이 이미 무쿠로를 제거했다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이 코자의 계획이었음을 말해주며 현재 그녀가 시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무쿠로 또한 코자에게 속은 것이었음을 깨달은 무겐은 자신에게 달려들던 시렌을 해치운 뒤 코자를 살려둠으로써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현실을 만들어주고, 이에 코자는 자신을 죽이지 않는 무겐을 원망하며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몹시 절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관서지방에 도착한 세 사람은 최근 쿠마노산에서 요시츠네란 유령이 등장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며 그 유령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무겐과 진은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하고, 반면 한시라도 빨리 나가사키로 가고 싶었던 휴우는 그런 무겐과 진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크게 다투게 되며 결국엔 세 명이 모두 뿔뿔이 흩어진 채 그 산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와 맞닥뜨린 진은 그가 자신의 도장 후배인 유키마루라는 것을 알게 되며 과거 자신이 스승인 마리아 엔시로를 베고 최강의 사무라이로 유명해졌던 것처럼 그 또한 이름을 떨치고픈 마음에 자신을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유키마루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진은 스스로 폭포에 떨어져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나 잠시 후 또다시 그가 자신을 습격해오면서 결국 동생처럼 여겼던 유키마루와 결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처럼. 너 말이야. 어? 그 해바라기 사무라이를 찾으면 대체 어쩔 거냐? 복수할 거야? 그래, 엄마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야. 어쨌든 배가 고프면 싸울 수 없어. 내 말이 나가사키라. 거기 맛있는 거 있냐? 서양에서 들어온 카스테라란 게 있다는 얘긴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무겐과 진이 먹을 것을 구해오는 동안 홀로 빈 오두막에서 자리를 지키던 휴우는 우연히 막부 사람들에게 쫓기던 유리란 인물을 숨겨주게 되며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를 통해 해바라기 향기가 나는 사무라이, 즉 자신의 아버지인 카스미 세조가 크리스천들의 지도자였다는 것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것이 나가사키의 이키치키 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목적지를 이키치키 섬으로 정한 세 사람은 규슈의 어느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여행 중인 맹인 가수 사라를 만나게 되며 목적지 도중까지만 자신들과 동행하고 싶다는 그녀의 부탁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사라와 친해진 휴우는 그녀가 어린 아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 중이라는 것과 무겐에게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녀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내심 이 여행이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사라와의 마지막 여정을 앞둔 어느 날 그녀로부터 두 남자 중에 한 명만 자신의 길동무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휴우는 사라가 어린아들과 재회하는 것을 돕고 싶으면서도 더 이상 셋이서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몹시 슬퍼하며 결국 흑심 가득한 무겐 대신 진을 그녀에게 보냅니다. 그럼 잘 가라. 저 자식 뒤도 안 돌아보네. 믿을 수 없어. 마.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단 말이야, 진은. 나 같아도 얼싸안고 따라갔겠다. 진이 가버렸어. 쪽팔려 울지 마. 누가 의뢰한 거지? 너희들이 대적할 상대가 아니야. 솔직히 이러고 싶진 않지만 역시 마리오 인시로를 뵐 실력은 되는데. 내 움직임이 보이는 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사실 사라는 휴우의 곁에 있는 무겐과 진을 죽이기 위해 막부로부터 고용된 자객이었으며 조정에서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결코 그들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고, 그런 사라의 낌새를 미리 눈치챈 진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동행하였으나 오히려 사라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해 중상을 입게 되며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발밑에 다리를 끊고 강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리 밑에 있던 사라를 발견한 무게는 그녀의 샤미센과 지팡이를 통해 사라가 자신들을 노리고 접근한 자기김을 깨달으며 그날 밤 그녀의 의식이 돌아온과 동시에 결투를 벌이게 되고, 그러나 자신의 움직임을 계속 간파당한 무게는 그녀의 십자창에 의해 금방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며 결국엔 자신을 감싼 휴우의 도움으로 목숨만은 부지하게 됩니다. 네 안엔 엄청난 증오와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어.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넌 마치 내 자신 같아. 그 여자 말이야. 어? 빈틈도 없지만 살기도 없어. 다음번엔 진짜로 죽을지도 몰라. 신세를 졌습니다. 물고기들 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냐? 물이다. 물고기는 온몸을 감싸고 있는 물의 흐름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물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몸을 맡기면. 이거 선물이다. 당신의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조남이라도 알려주시죠. 미야모토 무사시. 거짓말이야. 내가 그럴 리가 있어? 그 후 막부로부터 무겐과 진의 처리를 독촉받던 사라는 갑자기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이미 숨을 거둔 뒤였음을 알게 되며 지금껏 자신이 정부에게 이용당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삶의 희망이 사라진 그녀는 다시 맞붙게 된 무겐과의 결투에서도 일부러 그의 공격을 피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무겐에게 살아달라는 말을 남긴 뒤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이키치키 섬의 근처까지 도착한 세 사람은 금방 다가온 여행의 종착지에 내심 아쉬워하며 서로 헤어지기 전에 자신의 비밀 한 가지씩 말해주기로 하고, 이에 무게는 막부의 높은 관리를 죽인 적이 있다는 것을, 지는 무주신 검술의 창시자였던 마리아 엔시로의 제자였으나 어느 날 모종의 사건으로 스승을 죽였다는 오명을 쓴 채 도망자의 길을 걸어왔음을 이야기하며, 어릴 적부터 천재적인 검술 실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두려워할 뿐 어느 누구도 곁에 오려 하지 않았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게 된 휴우는 1년 전 어머니의 사망과 동시에 아버지의 생전 소식을 듣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지금껏 어머니와 자신을 남겨둔 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내심 원망스러웠다는 것을 털어놓고, 이에 그녀는 혼자 남겨진 뒤 곧장 아버지를 찾아 나설 것을 결심했으나 막상 무겐과 진을 만나기 전까진 여행길에 오를 엄두가 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에게 자신과 여기까지 동행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과 헤어진다는 사실에 슬퍼하던 휴우는 여행이 끝나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냐는 진의 제안에 무겐이 마음에 걸려서 그럴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둘 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한 명만 택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이에 혼자 이키치키 섬으로 떠날 것을 결심한 그녀는 다음날 두 사람에게 카스테라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뒤 그 틈에 홀로 배를 타고 섬으로 향하며 미리 돈주머니 속에 넣어둔 손편지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카스미 세주와 그 가족들을 노리던 막부가 사라에 이어 이번엔 신검이라 불리는 경호대장 카리아 카게토키를 보내면서 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 무겐이 습격했던 흑설탕 운반선의 생존자들이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휴를 노리면서 각각 지는 부두에서 카리아를, 무겐은 이키치키 섬으로 가는 배에 올라 사츠마번의 사명제족 막내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카리아가 과거 무주신 검술 도장을 암살 집단으로 만들려 했음을 떠올린 지는 그가 스승인 마리아에게 도장을 막부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했던 자신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음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스승이 자고 있던 자신을 기습하였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왜 너 같은 실력자가 막부의 졸개 노릇을 하는 거지? 지금은 껍데기뿐인 명예나 중시하고 오직 자기 배만 배불리 채우는 주군들 뿐이다. 목숨 바쳐 섬길 만한 주군은 없어. 하나는 놈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야. 이용당하는 척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 승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나겠지. 종이 한 장 차이로 네가 패배하는 거다. 해바라기 향기가 나는 사무라이라고 했느냐. 해바라기는 향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사무라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기집애 데리러 왔다.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잘 생각해봐 이 새끼야. 뭐? 우린 그날 흑설탕을 실은 배를 막고 있었다. 우리 사명제는 그 책임을 물어 사츠마권에서 쫓겨났다. 근데 니들 형제 중 한 놈 말이야. 뭐? 방금 바닷속에 처박았다. 너 이 새끼! 이 칼을 버리겠다. 그 대신 그 일 풀어줘. 그 해바라기 사무라이 아직 못 만났잖아. 난 못 가. 까불지 마. 우리가 뭐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난 안 죽어. 날 믿으라고. 가. 달려! 그렇게 무겐을 뒤로하고 수소문 끝에 어느 외딴 오두막을 찾아간 휴우는 그곳에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병들고 쇠약해진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며, 너무도 나약한 그의 모습에 어떠한 화풀이도 하지 못하고, 그 순간 진을 쓰러뜨리고 온 카리아가 막부의 명을 시행하기 위해 세조의 집을 찾아오면서 휴우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서 용서를 바라지 않는 사과를 받은 뒤 그의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 카리아의 추격에서 도망치던 그녀는 막부가 자신을 이용해 세조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결국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처형당할 위기에 놓이지만, 그 순간 곧장 카리아를 뒤따라왔던 진이 자신의 앞에 등장하고
이에 진은 스승에게 배운 동기여진, 즉 일부러 상대가 자신을 찌르도록 유도한 뒤 그 틈에 상대에게 칼을 꽂는 기술을 카리아에게 실행하여 마침내 그를 해치우는 것에 성공합니다. 한편 맨몸으로 사치마번의 형제들을 쓰러뜨리다가 왼팔이 부러지고 복부에 탄알이 박히는 등의 중상을 입게 된 무게는 마지막에 그들의 맏형이 터뜨린 폭약으로 인해 잠시 생사를 오가게 되지만 휴의 부름에 다시 의식을 되찾으면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겨우 숨만 붙어있던 진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휴와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미뤄뒀던 둘만의 마지막 승부를 내기로 결심한 무겐과 진은 서로를 향해 힘껏 칼을 내리침과 동시에 칼날이 부러져 버리면서 무승부인 채로 둘 다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묘를 만들어준 휴는 세조의 측근으로부터 과거 아버지가 크리스천들의 봉기인 시마바라의 난에 관여한 죄로 막부에게 목숨이 노려지게 되자 아내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떠난 것이었음을 알게 되며 그가 결코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진 아주 크고 강해 보이셨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 전혀 달랐어요. 그치만 역시 아버지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지옥 같진 않은데. 기분이 좀 묘하다. 난 있잖냐, 지금까지 나보다 센 녀석을 보면 패지 않고선 성에 안 쳤었거든. 지금은 네 놈을 패고 싶지 않아. 나도 계속 찾아 헤매던 걸 이젠 찾은 것 같다. 언제나 혼자 했던 내게 너흰 처음으로 만난 동료다. 그렇게 몸을 회복한 뒤 갈림길에 선 세 사람은 휴로부터 처음 엽전 내기를 할 당시에 뒷면이 아닌 앞면이 나왔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며, 그때 그녀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의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 무겐과 진, 휴는 각자 자신이 가야 할 길로 나아가며 사무라이 참프로는 끝을 맞이합니다. 사무라이 참프루는 90년대 명작 카우보이 비밥으로 유명한 와타나베 시니치로의 오리지널 작품이며, 유명 재즈 힙합 아티스트인 누자베스의 음악과 현대적인 색깔을 시대물에 적절히 혼합하였고, 특히 오키나와 방언으로 뒤죽박죽 석다라는 뜻인 참푸르란 제목에 걸맞게 실제 에도 시대의 역사와 인물, 사회 현상을 주인공 일행의 여정의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하여 흔히 사극 소재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동성애나 그래피티, 종교적 대립 등의 여러 주제들을 통해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는 사회적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주인공 3명의 관계가 마지막까지 로맨스로 이어지지 않은 채 깔끔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점이며,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으면서도 그 미묘한 선을 넘지 않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작품을 보는 내내 왠지 모를 긴장감과 흥미를 더했고, 거기다 전작인 카우보이 비밥을 오마주한 듯이 가끔씩 겹치는 구도와 묘사들을 통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쏠쏠했으며, 한국어판의 경우 70여 명에 달하는 성우들이 참여한 고퀄리티의 더빙으로 시대적 배경이 일본임에도 원판 못지않은 싱크로율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본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처음과 끝을 장식하던 해바라기 향기가 나는 사무라이란 말을 꼽을 수 있으며, 세 사람이 여행을 시작한 계기이자 종착지, 즉 만남과 헤어짐을 뜻하였고, 특히 어릴 적의 시각으로 아버지를 거대한 존재로 바라보았던 휴가 막상 오랜 세월이 지난 끝에 만난 실제 아버지는 자신이 원망하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통해 향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해바라기, 즉 향기 없는 꽃에 향기를 쫓는 것처럼 휴와 세조의 만남은 어릴 적 환상과 세월이란 현실의 계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사무라이 참프루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